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혈액 종양의 두 번째 시간, 출혈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혈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는 지혈이죠, 지혈. 지혈이 되지 않는 질환을 우리가 출혈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은 이러한 지혈이 잘 안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혈의 그 기전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머릿속에 그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막 떠오르시죠? 이렇게 막 1번부터 뭐 해가지고 뭐 12번부터 해가지고 쭉쭉 내려와서 피부린가 막 이거 기억나시죠? 그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그 그림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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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것만 딱 남길 테니까 요거는 조금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혈이라는 과정은 첫 번째로 이제 PLT, 플레이틀릿이죠. 플레이틀릿이 붙으면서 여기가 이제 플러그를 만들고 얘가 이제 플러그를 만드는 거죠. 네, 플러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피브린이 붙으면서 피브린 이렇게 할까요? 피브린이 이 플러그에 붙으면서 이제 피브린 클랏을 만드는, 이렇게 붙으면 이제 우리가 피브린 클랏이다, 이렇게 만드는 요게 이제 지혈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결국엔 우리는 이 피브린과 PLT가 만나서 피브린 클랏을 만든다,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피브린과 PLT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 PLT와 관련된 지혈 과정을 우리가 1차 지혈 과정이라고 말하고요. 요 과정이죠. 이제 PLT가 플러그를 만드는 요 과정. 요 과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은 요 출혈 시간이 증가되는 거 우리가 블러드 타임이라고 해서 BT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플레이틀릿의 기능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1차 지혈 장애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응고 시간이 BT, 블러드 타임, 출혈 시간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피브린 작용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이 피브린은 우리가 피브리노젠에서 피브린을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활성화는 또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바꿔주고, 이 트롬빈이 피브리노젠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건데요. 치워. 너무 복잡하니까 치우고, 여기엔 우리가 응고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걸 원하시면 구글에다가 지열 뭐 그런 거 쳐보시면 쫙 나올 겁니다. 핵심은 어쨌든 PLT,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이 PLT와 응고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PLT와, 그래서 이 PLT에 문제가 생기는 걸 1차 지혈 장애, 그 다음에 이 응고인자에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2차 지혈 장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응고인자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내인성 응고인자라고 부르는, 보통은 12, 11, 98 있는데 9번, 8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9번, 8번이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인성, 밖에서 먹는 거죠. 외인성으로 7번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이 내인성이 부족했을 때 지연되는 걸 우리가 APTT, 활성화 프로트롬빈 타임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인성 7번이 부족하면 PT가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요 과정까지는 조금 요거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 응고인자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내인성 과정 있죠? 요 과정을 억제하는 친구가 우리가 헤파린이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요 과정을 이제 억제하는 친구가 우리가 헤파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외인성 과정을 막는 거 우리가 와파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레이틀릿 과정을 막는 게 우리가 아스피린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열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피브린 클럿을 딱 만들면은 그때부터가 이제 사실상 전반적인 지열 과정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웃기게도 얘를 녹이는 것까지 우리는 지열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녹인다라고 표현해서 여기를 이제 플라스민이네요. 플라스민이 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녹인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지울게요. 모르셔도 되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 녹이는 거를 이제 3차 지혈이다 라고 부릅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3차,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요거를 활성화하는 게 TPA. 녹일 때 우리가 TPA 쓰죠? 혈전 용해제. 여기에 TPA가 요 과정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래서 PT가 증가하면 블러드 타임이 증가하고 1차 지혈 장애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9번, 8번이 문제가 생기면 APTT가 증가하고 2차 외인성 7번이 문제가 생기면 PT에서 증가돼서 PT가 증가되는 2차 지혈 장애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딱 받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예시입니다. 예시 문제를 딱 봤는데 BT가 정상이에요. 블러드 타임이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1차 지혈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PT도 정상입니다. 프로트롬빈 타임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APTT가 지연되어 있네. 프롤링게이션이 돼 있네. 그럼 어디가 문제겠어요? 내인성 9번, 8번이 문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뭐 옆에 뭐 약병이 떨어져 있다던가 뭐 하여튼 뭘 모르겠는데 항응고제를 먹어서 그렇대. 그럼 항응고제 뭐 먹었겠어요? 헤파린 먹었겠죠. 요렇게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조금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런 거 말 같은 거 말장난 하면서 외우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여기에는 진짜 이렇게 하면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갇혀 있다. 뭐죠? 구해줘. 요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APTT 내인자 그다음에 9번 헤파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외웠는데요. 뭐 모님들이 외워지시면 전 진짜 안 외워지더라고요. 와파린이랑 헤파린이 아직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외워보고 있다. 어쨌든 요거 정도는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질환이 3가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파트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말은 보통 문제를 푸실 때 그건데 라고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것만 아시면은 그건데 했을 때 요 그림만 있으면 다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은 이름부터 일단 요 3개는 다 환자가 뭐 월경량이 많다던가 자반증이 있다던가 피가 안 멈춘다던가 하여튼 출혈 경향으로 옵니다. 증상이 서로 크게 다르진 않아요. 뭐 혈우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왔을 때 우리는 요건지를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발증 이름부터 혈소판이 감소되어 있죠. PLT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PLT가 떨어지면 뭐가 증가되죠? BT가 블러드 타임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통 BT 증가는 잘 안 내줘요. 왜냐면 요거는 검사를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약간 술기예요. 근데 PT, APTT는 긁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BT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PLT가 감소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왔을 때 APTT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증가되어 있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혈우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PLT는 정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 같은 경우에는 PT가 증가되어 있고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PTT도 증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많은 문제에서 둘 다 올라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다 보세요. PLT만 떨어져 있으면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PT와 APTT는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적지 않은 건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PLT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딱 보자마자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딱 봤는데 APTT만 증가되어 있어. 그러면 혈우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PT만 증가되어 있어. 혹은 PT와 APTT가 둘 다 증가되어 있어. 그러면 이거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물론 이제 안 적은 건 정상이라 말씀드렸어요. PLT는 정상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끝났어요. 요거 하시면 사실 끝났기 때문에 나 내일 시험인 사람은 없겠지만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니까 내일 시험이다 그럼 나가셔도 됩니다. 벌써 다 끝났어요. 요거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가 항체로 인해서 PLT가 이제 공격을 받는 거죠. 얘가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PLT가 비장해서 파괴가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TLT가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PLT가 감소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LT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BT의 프롤롱게이션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보통 진단이 뭐야? 라고 출제되거나 치료가 한번 출제가 되는데 보통 한 번은 이제 요런 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요 자가항체가 생성될 때 보통 선천적으로 생성되지는 않거든요. 뭔가 트리거에 의해서 자가항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트리거가 보통 감염으로 인해서 이 감염을 통해서 갑자기 자가항체가 만들어지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ITP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 의심이 된다면은 이제 감염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보통 진행하는 게 HIV랑 HCV를 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로리 호발 구역에서는 국가에서는 H 파일로리도 검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H 파일로리 완전 호발 지역이죠. 굉장히 호발하기 때문에 요거 검사하는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딱 봐도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반증이었어요. 환자가 PLT 떨어져 있고 출혈 경향 보이고 나머지가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특발성 혈소판 감소 자발증이네까지 생각은 끝났는데 그 다음 검사 뭐 할래 해서 뜬금없이 신속 요소 분해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을 조금 팔로우업 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가항체에 의한 PLT 감소인데 심할 정도로 감소되지 않고 증상이 경하다면 보통은 경과 관찰합니다. 이 감염이 치료되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PLT 자체에 대해서는 보통은 경과 관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주로 이제 치료가 문제에 나오는데요. 치료를 해야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인데요. 요건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조금 하겠다는 의미고요. 인디케이션은 PLT가 3만 미만이면은 투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이 있는데요. IV로 Ig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항체를 한번 싹 포화시키면서 단기간에 플레이트릿을 확 올릴 수 있지만 요거는 단기 시간 딱 작용이지 전반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혈소판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분만 예정 시에 지금 당장에 난 치료가 뭐고 모르겠고 일단 지금 당장 혈소판을 조금 올려야겠어 라고 할 때는 요 IVIG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요것과 요것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적응증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출혈 경향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플레이틀릿을 확인하겠죠. 플레이틀릿을 확인하고 얘가 정상이라면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거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 이건가? 이게 가장 호발하니까 딱 보고 아니야? 그러면 이제 혈우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APTT와 PT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APTT를 딱 봤는데 얘가 올라와 있어. 그러면 이제 혈우병인데요. 혈우병은 이제 선천적 응고인자 결핍이죠. 그래서 타입이 A 타입은 8번, B 타입은 9번 응고인자 결핍인데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8번이든 9번이든 어쨌든 내인성, 즉 APTT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APTT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혈우병 같은 경우에 특히 관절에 침착을 많이 하면서 관절의 혈종이네요, 그냥. 관절의 혈종을 대부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경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는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는 8번과 9번이 결핍돼 있으니까 응고인자 정량을 하면 되겠다. 정량을 해서 실제로 8번, 9번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치료는 응고인자를 넣어주는 거죠. 응고인자를 보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는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남성에서 보통 호발하죠. 초등학생이라던가 어린 남성에서 호발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젊은 가임기에 젊은 여성에서 호발하고 막 요런 거 특징들이 있는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겁니다. 요거를 보고 우리가 보통은 판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와 APTT가 둘 다 증가되어 있다, 혹은 PT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후천성 응고인자 결핍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이유는 치료가 똑같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표현하고 진단을 해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비타민 K 결핍입니다. 비타민 K 결핍.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위장관 절제술을 해가지고 비타민 K가 흡수가 잘 안 된다. 혹은 이제 간질환에 의해서 간질환이 발생해서 응고인자 생성이 잘 안 된다. 혹은 이제 내가 와파린을 먹었다. 와파린을 먹었다. 와파린인가 보네요. 와파린을 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보시면은, 자, 보통의 비타민 K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비타민 K도 그렇고 간질환도 그렇고 응고인자를 전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물론 와파린은 PT만 건드리겠지만요. 비타민 K 결핍이나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건드리기 때문에 PT와 APTT가 둘 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 두 가지네요. 요거는 이제 PT 증가만 있으니까. 자, 어쨌든 요 비타민 K 결핍이든 간질환이든 PT 증가와 APTT 증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맨 처음에는 왜 PT만 증가하냐라고 하시면 요 7번, 이 7번이 반감기가 되게 짧은 순간순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응고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생성이나 흡수가 조금 감소한다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는 PT의 연장부터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경증이란 얘기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우리가 비타민 K를 보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파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와파린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치료는 비타민 K 보충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PT도 증가되어 있고 APTT도 증가되어 있는 중증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지금 당장 환자의 출혈 경향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때는 신선 프로즌 뭐였죠?
그 뭐죠? 신선 동결 혈장, fresh frozen plasma. 요거를 이제 수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충 별거 아닌 식으로 말했는데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보다도 치료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문제는 치료를 내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어. 그랬는데 PT가 증가되어 있네. 그러면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만 증가되어 있고 APTT가 정상이야. 그러면은 정답이 비타민 K 보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T도 증가되어 있고 진행되면서 내인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APTT도 증가해버렸네. 그러면은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 이쪽으로 수혈을 해야 되겠다. 요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 순서입니다. 맨 먼저 출혈 경향 문제가 나오면 PLT부터 보겠죠. 뭐야 괜찮네? 그러면 이제 응고인자를 보는 거예요. APTT나 PT는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보시고 APTT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PT가 증가되어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려면은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조금 해야 되나 조금 애매한데요. 한 질환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폰 빌레 브란트 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 뭔가 비워놨죠? 여기 이제 플레이틀렛에 폰 빌레브란트 팩터라는 게 약간 접착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상처 부위가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났을 때 PLT가 가서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PLT 사이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두는 접착제 같은 느낌을 하는 게 폰 빌레브란트 팩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팩터가 부족해도 1차 지연 BT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힘을 합쳐서 플러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래서 출혈 시간을 주어줍니다. 이게 없으면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문제에서 제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 BT 증가를 안 줘요. 왜냐하면 요거는 실제로 바늘로 찔러서 해야 되는 검사라서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PLT 감소만 주는데 문제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출혈 시간이 증가되어 있대. 쉽게 말해서 블리딩 타임 BT가 증가되어 있대. 벌써 느낌 쎄하죠. 갑자기 이걸 왜 줬지?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PLT가 정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 보시고 폰 빌레브란트 병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데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중요하다고 보기엔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1차 지연에는 우리가 폰 빌레브란트 팩터가 필요한데 요게 이제 활성도가 감소되게 되면은 요 기능이 저하되면은 PLT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BT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에서 이렇게 가지고 이게 뭐야? 해서 폰 빌레브란트 병입니다 하고 끝났는데 조금 더 세부하게 하자면 이거 폰 빌레브란트 팩터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정확한 기전을 제가 모르겠는데 바소프레신을 투여하면 이 뭐야 데스모프레신 데스모프레신을 투여하면 이 본 필레브란트 활성도가 증가된대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PLT에 손상이 없는 PLT가 정상인 BT 증가를 보이면은 폰 빌레브란트 병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출혈 경향 문제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무시무시한 질환 하나가 안 나왔죠. 바로 파종혈관 내 응고인데요. 이거 이제 모르실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뒤쪽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신적인 이제 응고 활성화죠. 이 활성화로 인해서 전신에 있는 PLT나 아니면은 응고인자를 다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응고가 활성화되면서 특이하게 혈전과 출혈 경향을 동시에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굉장히 특이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것도 필요 없고 이게
임상에서 만나면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 알 바 아니죠? 그래서 혈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D다이머가 증가되고 문제를 딱 받았는데 D다이머가 증가되어 있네. 응고인자가 소진되었으니까 섬유소원이 떨어져 있네. 거기다가 출혈 경향이 발생할 거니까 PLT도 떨어져 있고 PT도 증가되어 있고 APTT도 증가되어 있는 그냥 생 난리죠. 생 난리가 일어나면 우리는 파종혈관 내 응고다 라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걸 넣으시면 돼요. 지금 PT의 감소가 더 드라마틱하면은 PLT 감소가 드라마틱하면은 PLT 수혈해 주시면 되고요. PT와 APTT의 프롤롱게이션이 더 드라마틱하다면은 요때는 프레시 프로즌 플라즈마를 수혈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면역 어쩌고 하는 거랑 치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진단 이 네 문제 다 진단으로 났어요. 세 문제가 진단이었고 하나가 플레이틀릿 수혈이었다. 그래서 플레이틀 떨어지면 플레이틀릿 수혈, 요거 프롤ongation 있으면은 신선 혈장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출혈 경향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그림 최대한 간단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조금 기억하시고 PT와 APTT를 이해하시고 위에서 요 세 가지를 진단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